안녕하십니까? 서류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가결하며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제 손에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로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한 서울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공식 성명서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합니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는 당사국에서 탈시설 권리를 위한 중요한 법령이며 서울시의회 해당 조례 폐지를 따라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이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지자체에 2022년 최종 견해와 본 성명을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이처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권리의 태보와 탄압이 서울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권리가 국제사회의 흐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 선동에 대한 증거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본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 수용 정책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탄압하지 마십시오.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가 수용되어야 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곡해되고 이용되는 것을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대표님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기존의 탈시설 조례 폐지를 전제로 자립생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자립생활 조례 개정안은 기존 내용보다 더욱 후퇴한 내용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전면 삭제하고 일자리, 민관협의체 등도 모두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장애계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에서는 1,966명의 장애인이 평균 17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시설에 입소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타인에 의해 시설에 들어간 사람 70.1%, 314명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에게 시설에서 거주할지, 시설에서 나올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줄곧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아온 장애인들은 시설 밖의 삶이 어떤 삶인지조차 겪어보지 않았기에 잘 모릅니다.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요구한 퇴소 후 필요한 지원 정책은 주거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소득 지원, 취업 지원, 시설물 등 접근성 개선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고 자립지원 조례로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탈시설 조례에 기반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사회 지원 조례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했어야 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말하듯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인권에 부합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장애포럼 박김영희 공동대표님의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김영희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이렇게 의회적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우려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참 민망스럽습니다. 장애계가 열심히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탈시설 조례를,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장애에 대한 인권이 후퇴하는 이러한 현실에 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한국에서만이 우려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엔에서까지 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가 나온 것은 정말 고퀄리티, 높은 인권, 그리고 수준 높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유엔의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까지 이러한 우려의 성명서를 나오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 살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욕구가 엄청난 수억의 돈이 들기 때문에 시설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하나의 효율성, 생산성으로 판단하는 이 서울시장의 이러한 개념이 바로 나치에서 일어났던 티포, 3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하던 그때의 개념과 그때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이런 성명서가 나왔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저희들만의 우려가 아니라 세계에서 우려하는 바로 이러한 것을 오늘 이 성명서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시설에 사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더불어서 시민이 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살아야 된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억의 돈이 든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면은 결국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설이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이 장애인의 삶을 바로 비인권적인 삶, 그리고 장애인의 삶이 그냥 없어지는, 삭제되는
삶을 만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엔에서 우려하는 이 성명서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러한 장애인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얘기하는 장애인의 인권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의 인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삶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이 폐지됐지만 저희는 다시 재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탈시설 지원 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이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도록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장애인 탈시설연대 추경진 서울지부 공동대표님의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탈시설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경진입니다. 전국탈시설연대 모임은 생긴 지 별로 안 됐지만 그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탈시설 모임입니다. 이번에 서울 탈시설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으로 돌아가는 그런 탈시설 조례를 폐지한 오세훈 시장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약자와 동행 포럼을 했습니다. 과연 거기에 담는 약자의 의미가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탈시설 당사자로서 시설에서 15년 살아왔습니다. 15년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발을 다 못 씁니다. 남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사자로서 처음에는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많은 탓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설에서 갇혀놓고 산다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이 어떻습니까? 자유의 헌법에 보장 있는 이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가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서 단체라는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개인적인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권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깥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거의 많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시설입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